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자, 지금 보세요. 자, 여러 개의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을 했다고요? 지금 직렬로. 자, 병렬이 아닌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자,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와 직렬,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 두 가지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냐?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바로 자, 부하를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어요. 부하를 과전압으로부터. 그런데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과부하 또는 과전류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보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냐면, 자, 초성으로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직렬일 경우에는 자, 과전압, 초성으로 보세요. 초성. 자, 과전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병렬일 경우에는 과부하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바로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22번. 내부 기전력이 2V이고 내부 저항이 2ohm인 건전지에 5ohm의 저항을 연결했을 때 저항 5ohm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건전지가. 근데 이 건전지에서 내부 기전력이 2V이고 내부 저항이 2ohm이래요. 이렇다는 거죠. 여기 내부 저항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내부 기전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 자 5ohm짜리 저항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전지. 그러니까 건전지에 여기 내부 저항이 있는 거예요. 내부 저항. 자, 그때 자 일단 내부 기전력은 2V라고 했고요. 그리고 내부 저항이 2ohm이래요. 여기에다 5ohm짜리 저항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그때 이 5ohm에 흐르고 있는 전류. 자, 여기에 5ohm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ohm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I는 R분의 V다.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항이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건전지의 내부 저항과 그리고 부하 저항을 합해야 되겠네요. 직렬 연결이니까. 여기는 일종의 합성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 저항으로. 그리고 기전력. 그죠? 기전력을 일반적으로 2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V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내부 저항이 2ohm이죠. 2ohm. 그리고 이제 부하 저항이 5ohm이에요. 그리고 기전력이 2V고요. 그럼 7분의 2가 돼요. 7분의 2.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0.29 정도가 나옵니다. 암페어.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 그래서 정답은 0.29.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지금 여기에 I가 빠졌네요. 그죠? 전류 I는 자, 몇 암페어인가?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항이 4개가 지금 보이시죠? 4개. 그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합성 저항. 자, 그럼 먼저 여기 자, 5ohm과 10ohm이 있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그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몇 ohm이다? 더하시면 돼요. 산술적으로. 더해 주시면 여기는 15ohm이 되겠네요. 15ohm. 맞나요? 15ohm. 그 다음 이 아랫단도 마찬가지로 5ohm과 10ohm이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몇 ohm? 여기도 15ohm이죠. 15ohm.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자, 회로를 다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더 간단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15옴이고요. 여기가 15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저항은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 자, 여기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합성 저항값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값. 지금 이 두 개의 저항값이 똑같죠? 같은 저항이죠? 크기가. 같으니까 15옴을 몇 개로? 2개로. 3개면 3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4개면 4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지금 2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합성 저항은 7.5옴이 돼요. 7.5옴.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전류 I를 구하라고 했죠. 전류 I는 뭐예요? R분의 V. 아까 우리 좀 전에 했었던 옴의 법칙 똑같은 거예요. I는 R분의 V. 그럼 7.5분의 지금 전압이 75V예요. 그러면 얼마다? 10A다.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자, 변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류기, CT. 그죠? CT 변류기. 자,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차 전압을 구하기 위한 변성기이다. 틀렸죠? 이 변류기 같은 경우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압을 구하기 위한 변성기는 아니라는 거죠.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2차 표준 전류는 10A이다. 이것도 틀렸죠. 2차 표준 전류는 몇 암페어다? 5A가 되는 거죠. 5A. 암기해 주시면 돼요. 다음 3번. 운전 중에 2차 측은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 중에 2차 측을 개방을 하면 이게 그 기기가 손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 중에는 2차 측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차 부담의 단위는 와트이다. 틀렸습니다. 2차 부담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죠. 볼트 암페어.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옳게 되겠네요. 정답 3번. 다음 25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명칭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기호.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 맞나요? 엔드 게이트.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엔드 게이트 끝단에 이렇게 동그란 버블이 하나가 붙어 있죠. 버블. 그죠? 이 버블이 뭐예요? 이 버블. 이것은 바로 부정을 나타내는 거죠. 부정. 낫. 맞나요? 이 버블은 낫입니다. 부정. 그럼 여기 이제 엔드에다가 낫이 붙었잖아요. 낫이 붙었으니까 이 앞에다가 n을 딱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회로다? 낸드 게이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낸드 게이트. 정답 3번입니다. 이런 거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 26번.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 SCR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실게요. 1번. PNPN의 구조로 되어 있다. 맞는 거죠? SCR은 PNPN 4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전동기 제어 등의 스위칭 소자로 사용된다. 2번도 맞는 거죠? 스위칭 소자로 사용되고 있고요. 3번. 특성 곡선에 부저항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부저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저항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상승을 하는데 이 부저항 특성이 있다는 것은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항값은 감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소용량 정류기에 적합하다. 이거는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SCR은 소용량 정류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대용량 정류기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옳지 않겠습니다. 정답 4번. 자, 다음 27번. 자,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은 단
전원 주파수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로 보시게 되면 자, 브릿지 회로 평형이라고 했습니다. 브릿지 회로 평형. 자, 그럼 여기서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조건.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브릿지 회로를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A, B, C D라고 할까요? A, B, C, D? 자, 여기를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럼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려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저항 또는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즉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D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때 이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R1, R3, 자, R2, L이 있고요. R4, C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을.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곱해줘야 돼요. 마주보고 있는 것. 그러면 이제 R1과 R3 곱해주세요. R1, R3. 이것은 자, 같아야 된다. 자, 이것도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지금 코일이 있으니까 이거는 R2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된다고요. 여기는 맞나요?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R4 플러스 지금 이거는 이제 뭐예요? 콘덴서니까 J 오메가 C 분의 1이 된다고요. 이렇게. 그때 이거 두 개를 곱해줘야 돼요. 자, 곱해주시면은 이거 보세요. R2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곱하기 이거는 R4 플러스 J 오메가 C 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보기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 식을 전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다 전개를 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R2 곱하기 R4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 되냐? J 오메가 C 분의 R2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은 J 오메가 L의 R4가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 그러니까 J 오메가 약분돼 버리죠. 곱했을 때. 그럼 이건 얼마가 되냐? 이거는 C 분의 L.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실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J가 분모에 있잖아요. 분모에 있으니까 요 지금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자, J를 곱해줘서 요 분모에 있는 J를 분자로 옮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J랑 J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1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J 제곱이 요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요게 없어지면서 잘 보세요. 없어지면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자, 지금 J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R2 곱하기 R4를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넘겨줄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R1 곱하기 R3 마이너스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R2 곱하기 R4는 자, 이걸 먼저 쓸게요. C분의 L. 여기는 지금 뭐 할 수 있냐면 J로 묶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J로. 자, J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J로 묶어주면 여기는 오메가 L R4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R2가 됩니다. 맞나요? 이거 J로 묶었으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뭐냐? 이게 실수부죠. 이것도 실수부죠. 그러니까 J가 있는 게 허수부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부. 이게 허수부입니다. 허수부. 이렇게. 그럼 뭐냐?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다 식을 써볼게요. 잘 보세요. 식 쓸 거예요. 결국 R1 곱하기 R3 마이너스 R2 곱하기 R4가 뭐랑 같아야 돼요?
C분의 L과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실수부끼리. 그런데 여기 좌변에는 허수부가 있어요, 없어요? 허수부 없죠? 허수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값이? 이 값이 제로라는 거죠. 없잖아요, 허수부가. 그러니까 이 값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은 이 값이 0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 값이라는 거죠. 뺐을 때 0이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오메가 L 곱하기 알포는 오메가 C분의 R2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뺐을 때 0 나오잖아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제 보기를 보면 이런 식이 없어요. 보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줘야 되죠. 변형을. 자, 어떻게 변형을 시켜주냐. 해보세요. R2는 어디로 가냐? R2는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메가 L은 이쪽으로 내려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비례식이니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R2 내려왔어요. R2분의 R4는 지금 이 오메가 L이 일로 왔어요. 그럼 얘랑 곱해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얼마가 돼요? 오메가 제곱 LC가 되고요. 여기는 R2가 내려갔으니까 1만 남는 거예요. 그럼 보기 보세요. 보기. 자, R1, R3 마이너스 R2, R4가 C분의 L이다. 어디 있어요? 3번과 4번에 있죠? 저기 3, 4번. 그리고 R2분의 R4가 오메가 제곱 LC분의 1과 같다? 여기 4번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예전에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어려우시면 이걸 암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답을.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브릿지 평형 조건을 일단 아셔야지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28번.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반도체 재료. 자, 같이 보세요. 1번 리튬, 2번 규소, 3번 셀렌, 4번 게르마늄. 자, 보기 중에서 반도체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겠어요? 1번이죠. 리튬. 리튬은 대표적인 위험물이죠. 위험물. 위험물을 어떻게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리튬. 리튬이 반도체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규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예? 규소가 되고요. 셀렌, 게르마늄. 이로써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반도체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리튬입니다. 리튬. 다음 29번. 잔류 편차가 있는 것이 결점인 제어계는 어느 것인가?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연속 동작 그 제어 중에서 그 적분 제어가 있어요. 적분 제어. 이 적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을 제거해 주냐? 바로 잔류 편차, 오프셋. 잔류 편차를 제거해 주는 제어가 적분 제어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라는 얘기는 잔류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얘가 제거를 했으니까. 그러면 보기 보세요, 보기. 보기에서 적분이 들어간 것들은 잔류 편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적분. 그죠?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적분이 들어가요. 그 무슨 얘기냐? 결국 여기는 잔류 편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는 어떤 제어다? 비례 제어다. 아시겠죠? 비례 제어. 그래서 적분 제어가 있는 것들은 잔류 편차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30번. 자,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1번. 각 변압기의 극성이 일치되어야 한다. 어때요? 맞죠? 극성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각 변압기의 용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없었죠. 예, 변압기의 용량이 같지 않아도 병렬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정답 2번이 틀렸고요. 3번. 각 변압기의 권수비가 일치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4번. 각 변압기의 1, 2차 전격 전압이 일치되어야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변압기의 그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또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 있죠. 그래서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1번. 자, 다음 그림의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는 뭐냐? RS분의 CS. 자,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전달함수 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RS 입력이고요. CS 이게 출력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블록선도에서 자, 경로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1번 경로가 있죠? 1번.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여기 페루프. 이렇게. 자, 2번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3번 경로가 있네요. 경로가. 맞나요? 세 가지가 있죠?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만들어 보실게요. 식을. 지금 이제 우리가 입력이 RS가 주어지고 출력이 나오는 식인데, 그 먼저, 자, RS와 G1과 G2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뭐다? 곱해 주시면 돼요. 곱해 주시면. 그래서 얼마냐? 곱해 주시면 돼요. R, G1. 자, S는 생략할게요. S. 편의상. G1, G2. 되겠죠?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자, 여기 2번이에요, 2번.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CS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S가 되는 거죠? 같은 거죠. 여기도 CS고요, CS. 출력이니까 결국. 그러면 요 2번 루프는 뭐 돼요? G2와 C의 곱이 돼요, 이렇게. 2번 루프는. 맞나요? 그리고 여기 부호가 플러스 부호죠? 플러스 부호니까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된다? C 곱하기 G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요 3번 경로. 3번을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어요. 부호가. 맞죠?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G1, G2, G3에다가 여기 C까지. 맞나요? C까지. 그러면 C 곱하기 G1, G2, G3. 이게 뭐라고요? 이게 출력 C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여기 R, 입력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출력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이 항을 우변으로 다 넘겨주세요. 출력이 있는 항을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R 곱하기 G1, G2는 여기 C가 되겠고요. 자, 이항하면 부호 바뀌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C, G2 부호 바뀌죠? 플러스 C, G1, G2, G3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 공통으로 있는 C로 묶어준다는 거죠. 묶어줘요. 그러면 C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G2 플러스 G1, G2, G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 RS분의 CS 구하는 거죠. R분의 C, R분의 C는 자, 어떻게 되냐 보세요. 지금 R, G1, G2니까 G1, G2가 어디로 가겠어요? 분자로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야 되니까 분자로 가는 거죠. 그럼 C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분모로 가겠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니까 대각선으로. 그러면 1 마이너스 G2 플러스 G1, G2, G3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전달함수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몇 번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전달함수가 몇 번? 1번에 있죠? 1번.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G2냐 G3냐 이 차이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첨자를.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방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자, 전달함수. 자, R분의 C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마이너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이제 페루프가 들어가 페루프 전달함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 순방향 전달함수가 들어가시면 돼요. 순방향. 그러니까 순방향이라는 건 뭐냐? 순방향 이겁니다. 이게 순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거 이렇게 요게 페루프.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죠? 이것도 페루프. 그래서 요 순방향이 분자로 가시면 되고요. 요 페루프가 이제 분모로 가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부호라는 거. 그럼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1 마이너스 자, 여기 네모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거 먼저 보시면은 여기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죠? 플러스니까 뭐가 된다? G2가 되고요. 자, 이 두 번째 페로스분은 여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G1, G2, G3. G1, G2, G3가 되고요.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뭐라고요? 순방향 전달함수. 뭐예요? G1, G2. 그러니까 이거 R이랑 C는 빼고 말하는 거예요. RC는 빼고. 그럼 여기는 G1, G2. 그럼 얼마예요? 다시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G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곱하면 플러스 G1, G2, G3가 되고요. 분자 G1, G2.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더 쉽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유도전동기의 종류 중 단상 유도전동기가 아닌 것은, 자, 유도전동기의 종류에는 자, 단상이 있고, 단상 유도전동기가 있고, 그리고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은 이제 분산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여기 세 가지는 요 세 개의 기동 방식은 이거는 뭐예요? 다 단상입니다. 단상. 네, 단상 유도 전동기고요. 4번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 이게 3상이에요. 3상 유도 전동기. 그리고 이 3상 유도 전동기에는 권선형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농형. 그죠? 네, 농형 유도 전동기도 3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네,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것은 4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단상이 아닌 3상이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33번. 자, 보세요. 3kV로 충전된 이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와 같은 에너지를 2kV로 얻으려면 몇 마이크로페럿의 정전 용량이 필요한가? 자, 이거는 정전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전 에너지. 자,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맞나요? 정전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전 에너지. 자, 첫 번째 정전 에너지를 W1이라고 놓을게요. 두 번째 정전 에너지를 W2라고 놓을게요. 이 정전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은 2분의 1 C1 V1의 제곱은 2분의 1 C2 V2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죠. 맞나요? W1과 W2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양변에 이 2분의 1은 없앨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식을 다시 써볼게요. C1이 얼마예요? C1. 2 마이크로페럿이죠. 2 마이크로페럿. 그런데 여기서 이것도 마이크로페럿이고요. 여기도 마이크로페럿이잖아요.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굳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쓸 필요 없어요. 똑같은 단위니까 그냥 2로 쓸게요. 2 곱하기 얼마예요? V가? 3kV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kV죠. 여기도 kV죠. 같은 단위죠? 굳이 이거를 2 곱하기 10의 3승 쓸 필요 없다고요. 똑같은 단위니까. 그러면 그냥 3의 제곱 이렇게 놓으라고요. 그냥 똑같은 단위니까. 이거는 C2는 모르잖아요. 아직 몰라요. X 몰라요. X 곱하기 2kV 2의 제곱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 2 곱하기 9니까 18이죠. 18은 X에다가 4를 곱한 거네요. 이렇게. 따라서 X는 얼마 나온다? 4분의 18이니까 이거는 4.5가 나오네요. 단위는 뭐겠어요? 단위는 당연히 마이크로페럿이겠죠. 아까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만 알아도 다 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정답 3번. 자, 다음 34번. 자, 서로 다른 금속선으로 된 폐회로의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였을 때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효과는, 자, 이건 열 전기 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자, 여기도 이제 키워드를 이제 보실 거예요. 키워드. 자, 서로 같은 금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금속선으로 된 폐회로에 두 접합점의 온도를 다르게 했다. 뭘 준 거예요? 여기는 온도의 차이를 둔 거죠. 그죠? 온도 차를 주었을 때 뭐가 발생한다?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금속선에다가 온도차를 주었더니 기전력이 발생했다? 이거 뭐예요? 바로 제어백 효과죠. 제어백 효과, 뭐 제백 효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열천기 현상. 자, 다음 35번.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커패시터에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 스위치를 닫았을 때. 자, 스위치를 이렇게 닫았을 때 이 커패시터의 충전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냐? 자, 지금 이 회로에서 몇 볼트의 전압이 인가가 됐어요? 15볼트가 인가됐죠? 그럼 여기서 이 커패시터가 완전히 충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커패시터에 얼마가 걸리냐면 이 인가된 전압이 그대로 다 걸려요, 여기. 그대로. 그래서 여기 AB 간의 전압이 몇 볼트가 된다? 그 똑같이 15볼트가 되는 거예요, 15볼트. 이거는. 아시겠죠? 네, 충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 A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다? 인간 전압이 그대로 다 여기 걸린다고요. 15볼트. 네? 네,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36번.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하여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와 같은 등가 회로로 만들고자 할 때 VTH와 RTH가 얼마냐? 태분안의 정리를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전압 VTH, VTH를 먼저 구해볼 거예요. 자, 이 VTH는 어떤 식으로 구해 주실 거냐면은 지금 이 A 회로를 보시면은 지금 10V의 전압이 인가가 됐죠? 근데 지금 여기 AB가 서로 오픈되어 있어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면은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겠죠.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회로는 어디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회로가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때 요 VTH라고 하는 거는 요 AB에서 봤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VTH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럼 보세요. 지금 10V의 전압이 인가가 됐는데 여기도 2옴이죠. 여기 2옴이죠. 자, 서로 같은 값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저항값이 똑같죠? 저항값이 같으니까 사이좋게 이 10V가 사이좋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몇 볼트? 5V가 걸릴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 얼마 걸려요? 5V 걸리겠죠. 왜? 저항값이 같으니까 사이좋게 나눠서 갖는다고요. 그래서 VTH가 얼마 나온다? VTH는 5V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저항값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해질 거예요? 바로 전압 분배 법칙 이용해 주시면 돼요. 전압 분배 법칙. 자,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제가 X라고 놓을게요. 저항값이. 여기를 저항값을 Y라고 놓을게요. Y. 그럼 이제 VTH는 어떤 식으로 구해주시냐면은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저항이 같은 값이니까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를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VTH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저항을 합한 거, 전체 저항. X 더하기 Y분의 지금 여기라고 했죠? 여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Y 곱하기 얼마? 전압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 구할 수 있어요. VTH. 이렇게. 자, 그래서 5V가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H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RTH는 이 A 회로에서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그러니까 전압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시켰을 때 AB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바라봤을 때의 합성 저항이 바로 R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 전압원을 제거한 거예요. 단락 상태로 이렇게. 그때 이제 이 AB 쪽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을 구한다는 거죠. 합성 저항. 자, 보실게요. 여기가 2옴이죠. 여기 2옴이죠. 여기도 2옴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저항과 이 저항은 서로 어떤 관계다? 병렬. 네, 병렬입니다. 병렬. 직렬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저항은 병렬 상태예요. 병렬. 그래서 여기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옴짜리인데 똑같은 걸 두 개로 병렬 연결했으니까 얼마다? 1옴이다. 그렇죠? 1옴. 그리고 1옴에다가 2옴을 더해주겠죠, 여기다. 왜? 직렬이니까 이렇게는 직렬. 1옴에다가 2옴을 더해주니까 RTH는 몇 옴이다? 3옴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예, RTH.
그래서 A 쪽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값. 그게 RTH예요. 그래서 V 전압은 5V가 되고요. 저항은 3ohm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37번. 측정값이 100V, 참값이 97V일 경우 오차 백분율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기억을 좀 해보세요. 뭘 기억하시냐면은, 자, 보정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오차율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려요. 공식 자체가. 보정률과 오차율. 헷갈리시는데,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정률, 그러니까 보정이라고 하는 거는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예요. 이게 보정이에요, 보정. true, measure. 그래서 참값 빼기 측정값. 이게 보정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오차라고 하는 건 뭐냐? 오차는 반대로 측정값에서 참값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오차예요. 그러면은 보정률은 뭐냐? 보정률은 참값 빼기 측정값 나누기 뭐다? 측정값.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차 백분율은 측정값 빼기 참값 나누기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참값이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오차 백분율을 물어봤죠? 자, 이걸 물어본 거죠? 오차 백분율. 자, 보세요. 측정한 값이 100V고요. 참값이 97V예요. 나누기 97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차 백분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대략적으로 얼마 나오냐? 3.09 정도가 나옵니다. 3.09%. 이렇게. 그래서 오차 백분율은 바로 3.09.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38번. 다음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논리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해서 오른쪽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왼쪽에 지금 이게 어떤 게이트가 있냐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화 게이트, 오화 게이트. 그죠? 오화 게이트는 논리의 뭐다? 논리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 입력 A, B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여기에 오는 값은 A와 B의 합이 되는 거죠. 여기 이 위치에는. 맞나요? 오화 게이트 거쳤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낫 게이트. 이건 낫이죠, 낫. 부정. 낫이죠? 그럼 여기로 올 때는 A 합 B 위에다가 바가 붙는 거죠. 바.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서는 이거예요. 여기 위치에서는. 자, 이제 여기에요. 지금 여기는 이제 뭐냐? 엔드 게이트인데 입력이 똑같죠.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고 여기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입력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불대수의 정리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걸 배웠잖아요. A와 A의 곱은 뭐랑 같다고 했어요? A와 A의 곱은 A와 같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A 합 B의 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출력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력에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A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A 합 B의 바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Y는 A 합 B의 바가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보기 보시면 없잖아요. 이거 없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바꿔주냐?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해서 바꾸셔야 되죠. 어떻게 바꿔요? 자, A의 바가 있죠, 위에? 그럼 A의 바. 합의 부정이니까 합이랑 곱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합의 부정이니까 곱. B의 바가 있죠, B 위에? B의 바.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도트가 요게 위에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39번.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제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은? 자, 보세요.
감쇄율에 따라서 이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4가지 정도로 자, 구분을 해볼게요. 자, 감쇄율, 이거 제타라고 하죠, 제타. 자, 제타가 1보다 큰 경우, 자, 제타가 1보다 작은 경우, 자, 제타가 1인 경우, 그 다음 제타가 0인 경우. 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감쇄율이 1보다 크다. 1보다 큰 경우를 뭐라고 해요? 이거를 바로 과제동이라고 하죠. 과제동. 1보다 큰 경우 과제동이라고 하고요. 1보다 작은 경우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부족제동이라고 합니다. 부족제동. 그다음에 이제 감쇄율이 1인 경우가 뭐예요? 이게 임계제동이죠. 임계제동이고요. 그다음에 감쇄율이 0인 경우를 무제동이다 라고 하죠. 무제동.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감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니까 뭐다? 부족제동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40번. 전개의 세기가 1000V/m인 곳에 5마이크로쿨롱의 전하를 놓았을 때, 자, 전하가 받는 힘은 얼마인가? 전하가 받는 힘. 지금 전개의 색이 나왔죠. 그리고 전하량이 나왔죠. 그리고 전하가 받는 힘이 나왔어요. 이 문제를 보고 딱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돼요.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 전하가 받는 힘 F는 Q 곱하기 2다라는 거죠. Q2. 그죠? 전하량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거예요. 그럼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요. 자, 보세요. 전하량이 5마이크로쿨롱이네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전개의 세기가 1000입니다. 1000. 이렇게 됩니다. 1000.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이렇게. 단위는 뭐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 답이 없잖아요. 이런 답이. 보기 없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5니까 지금 이런 답이 없잖아요. 만들면 돼요. 여기다 10을 곱해주시고요. 여기 10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승이 마이너스 4승으로 바뀌네요. 이렇게. 그럼 몇 번에 있어요? 여기 3번에 있네요. 3번. 그죠?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이걸 맞는 거를.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